다음과 같은 상담 과정의 목표를 제시한 상담 이론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밑줄 쳐보세요. 사회적 관심, 열등감, 그 다음에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다라고 했는데요. 자, 동기. 자, 여러분, 이 사회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성향이라고 해요. 그것을 갖도록 돕는 거, 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패배감을 극복하고요. 열등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동기를 바꾸도록 돕는 것도 목적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 상담은요, 동기 수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동기 수정, 그러니까 행동보다는 동기 수정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기 수정, 모티베이션을요. 자, 답을 아시죠, 여러분? 개인주의 상담 아닙니까? 아들러요. 아들러가 말한 개인 심리 상담 이론의 개념에 사회적 관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열등감이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기를 강조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힌트입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교류분석적 상담하면 생각나는 거 아시죠? 에릭 번의 교류분석적 상담은 첫 번째 구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교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네, 게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각본 분석을 한다. 자, 구교개각 꼭 알아놓으시고요. 실존주의 상담 아시겠죠? 실존주의 상담은 인본주의나 현상학 이론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형태주의가 바로 게슈탈트입니다. 게슈탈트, 형태, 전체를 가리키는 독일어입니다. 현실주의 상담은 앞에서 풀었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99번 문제 해결했고요. 99번 문제 별표. 이런 키워드를 잘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담 이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10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0번 문제는 사이버 상담의 장점인데요. 사이버 상담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면접에도 나오죠. 개인의 지위, 연령, 신분, 권력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죠. 전달되는 내용 자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장점 맞습니다. 사회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는 거. 자, 지위, 연령, 신분 이런 거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내용 자체, 상담 내용 자체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내담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상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면 상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내담자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담자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내담자 자신의 정보요. 내담자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죠. 사이버 상담에서 내담자 자신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익명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 장점으로. 그 다음에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중지해 버릴 수도 있다. 자, 상담을 중지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상담자가 이걸 상담을 중지하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담을 중지해 버릴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지금 여기 있는 앞에 지문과 뒤에 지문이 다 틀렸어요. 이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선택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담자가 만약에 상담을 중지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문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장점으로. 자, 이제 4번, 5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은 상담자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죠. 그래서 익명성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나 비판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익명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담 내용의 영구적 기록, 위급시 신속성, 익명성 이런 것들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이 이제 사이버 상담은 게시판 상담이라고 했을 때 영구적으로 남고요. 메일 상담도 그렇죠. 위급시 신속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이 잘못되었다. 3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01번 문제는 비밀보장의 예외인데요. 해당하는 거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법원으로부터 그 말이죠. 내담자 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동의받고 공개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 치료를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해요. 그러면 내담자 동의받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 자신이나 상대방의 생명에 위협이 돼요. 생명에 위협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비밀보장 예외입니다.
자, 제3자로부터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제3자로부터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면 이건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